이스라엘의 외교당국자가 자신들의 세계 최고 수준 미사일 방어망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구상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아비브 에즈라 국장은 현지 시간 19일 예루살렘의 외무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스라엘의 외교정책 기조가 기존 미국, 유럽 중심에서 나아가 최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군사정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즈라 국장은 이러한 협력이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란과 그 대리 세력 간의 뚜렷한 연결에서 나타난 급진 세력들 간의 연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처지라고 강조한 에즈라 국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와 정보 당국을 비롯한 기관들 간의 협력 채널, 파이프라인을 개설함으로써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즈라 국장은 우리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중의 방어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은 기꺼이 공유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미사일 기술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 협력의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전 요격률이 90%를 넘는 아이언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기돈 사하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서는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안보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에즈라 국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양국 및 다자 간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원한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에 책임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동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에도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비스무트 의원은 우리는 미국의 친구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반대에도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격한 바 있다며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북한과 영변 핵합의 제네바 합의를 이뤄냈지만 어떻게 됐나?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즈라 국장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더 나아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과의 분쟁은 테러를 지지하는 급진 세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온건 세력 간의 광범위한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목표로 외교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마스와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러한 노력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하터널에서 발견한 하마스 고위급 회의록을 근거로 17 하마스의 공격이 아랍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에즈라 국장은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혹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결이 아닌 온건한 국가와 급진적인 국가들 간의 분쟁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그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마스의 구호품 약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구호품 전달 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가자지구의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왔던 이스라엘은 이날부터 식량 등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이달 24일께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참여해 만들어진 가자인도주의 재단이 본격적으로 가자지구 지원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국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것을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크네세트 이스라엘 의회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정은 영원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패식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의 보아즈 비스무스 의원은 이날 크네세트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2번이나 방문한 사실을 잊지 말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미사일 협력은 분명 한국에도 좋은 일일 것이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을 두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입니다. 성명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고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8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100여 명이 숨지고 19일에도 공습으로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 중동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두바이 왕세자이자 UAE 부통령 겸 국방장관 앞에서 한층 더 진보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서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현지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13일 UAE 국영통신사 WAM과 군사전문 매체 제인스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현지 시간 11일 아부다비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해 군부대를 시찰하고 작전 준비 태세를 평가하는 등 국가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알 막툼 UAE 부통령은 이날 기지에서 공군의 첨단 역량을 반영하는 물류 및 기술 지원 인프라와 함께 사용 중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다양한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방공 시스템에는 UAE가 2022년 129억 디르함 약 4조 1,500억 원 규모로 구매한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M SAM이 있습니다. 천궁과 함께 기아차에서 제작한 발사대 KM-1500-8곱하기8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구형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천궁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UAE는 당시 한국이 체결한 역대 최대 무기 거래로 천궁2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는 2023년에 시작됐으며 2024년 초에 첫 전면 배치됐습니다. 천궁2는 기존 천궁 체계를 기반으로 성능을 대폭 개선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고도 40비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입니다.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됐습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최대 8개의 미사일을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한 발당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UAE는 천궁로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응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UAE의 천궁 운용으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수출이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중동에서 천궁2 러브콜이 쏟아지는 이유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 때문입니다. 천궁은 타 지대공 미사일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 한국처럼 적시 납기가 가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 천궁2는 성능이 동급인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극한의 열기와 사막 환경인 중동 국가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개량형 모델 수출이 가능해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시장이 활기를 띠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